안녕하세요. 저는 민쌤 인강을 수강한 후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 사례 발표를 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학생 초수 1차 불합격 후에 재수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총 2년간의 수험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라는 지역에 응시를 하여서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 공부를 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본가에 돌아가서 생활을 하고, 올인으로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공부는 2월 말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구술 스터디를 중점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구술 스터디를 짝 스터디로 진행을 했고, 주에 2회 화금에 진행을 했고, 기출 스터디는 기출 강의를 들었을 때 단기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수험생일 때 어떤 합격 수기를 원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았을 때 남들과 공통된 부분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부분이 있을지가 좀 많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참고하실 수 있는 공부 방법을 한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계획 세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세 단계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먼저 목표를 하는 일정을 정하고 해야 하는 공부 목록을 세운 후에 융통성 있게 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마다 계획을 좀 빽빽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좀 느슨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이 계획이 자신한테 좀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저의 경험을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4월에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 목표로 하는 일정을 세우려고 하면 일단 민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쌤은 강의를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론 강의를 끝날 때까지는 이런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강론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런 공부를 하세요 같은 이런 안내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목표로 하는 일정을 세우시면 돼요. 저는 이 4월에 6월에 있을 학교 모의고사를 민쌤이 안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로 하는 일정 전에 내가 배운 개론 강론 내용을 한 바퀴 돌려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해야 하는 공부 목록을 세웠어요. 저는 1단계 강의 듣기, 2단계 복습 겸 구술 스터디 준비를 위한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술 스터디를 했고, 또 네 번째는 그에 대한 복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짝 스터디를 민쌤 강의를 함께 수강하고 있는 선생님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강의와 구술 스터디의 진도를 함께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기와 이 정도, 구술 스터디 복습을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해서 일주일 동안 이 루트를 한번 타면 총 4번의 회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융통성 있게 계획을 이 일정에 배치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민쌤은 인강생에게 이틀에서 3일에 걸쳐서 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월화수는 강의를 들어야 한다 하면 플래너에 월화수에는 강의를 듣는다고 적고, 화요일 금요일에는 구술 스터디를 해야 하니까 화요일 금요일에는 이렇게 고정적인 일정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구술 스터디를 하기 위한 이 복습을 해야 하니까 이 복습은 언제까지 끝내야겠다. 그리고 이 복습 스터디를 끝나고 나서의 이 복습은 이 강의가 다른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끝내야겠다와 같은 이런 방법들로 안에 배치를 할 수 있는 좀 힌트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일주일 내에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나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같은 마음보다는 그거보다 적게 배치를 함으로써 시간을 널널하게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 모든 계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리해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계획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함께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로 제이거든요. 정말로 제이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다 지키지 못했을 때 슬퍼하기보다는 '새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음에 기뻐하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고 공부에 임했습니다. 밑에 제가 적어 온 말처럼 남은 시간에 흘러간 시간은 흘러간 시간대로 두고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공부를 방향을 잘 세워서 똑똑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저는 이 임용고시의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공부한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공부 모두 메타 인지를 활용한 것이거든요. 모두들 다들 알고 계셔서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고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제가 파악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이 작은 부분을 읽어보자면 175쪽 사회교육, 도덕적 실제론 다시, 사회성 측정법 이해했어? 아이 특성 다시, 강의 다시와 같이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썼어요. 이런 모르는 부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상하다 하면 바로 포스트잇에 적었고, 구술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책에 대한 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포스트잇에 모두 적었습니다. 강의별로 포스트잇을 과목별로 포스트잇을 다르게 해서 음, 좀 구분하려고 했고요. 이것들이 내가 외워야 하는 것, 내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적은 게 아니라 내가 알아가야 하는 것들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 카페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계속 이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붙여놓았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포스트잇에 적은 궁금증이 바로 그 당일에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습하면서 다시 살펴보고 정독해 보면서 다시 살펴보는 이 과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포스트잇을 다 바로 떼버리고 싶은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싶은 이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포스트잇을 남겨놓는 것을 정말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당일에 풀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민쌤의 강의, 그리고 민쌤의 질의응답, 문풀 모고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계획을 세울 때 총 4번의 회독을 할 수 있다고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모두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모르는 것도 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것, 포스트잇을 없애는 것보다 진정으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구슬 스터디를 활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건 구슬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오답노트처럼 제가 활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부분은 구슬 스터디를 하는 이 도중에 내가 대답을 못했거나 모르는 부분인 것 같은 부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회독을 하고 복습을 할 때 구슬 스터디를 하면서 이 빨간색 이외에도 이 관련 개념이나 다른 명칭들을 제가 다시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란색으로 더해서 썼고, 그리고 검은색으로는 대답을 했거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가져가고 싶은 내용들을 이 한 바닥에 써서 사상사라면 제가 이성과 감성의 조화라는 것들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 밑에 신인문주의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다시 한번 쓰고 이런 식으로 한 바닥에 내가 모르는 것은 빨간색, 그리고 알게 된 것은 파란색, 검은색은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세 가지 색깔로 나누어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공통된 방법으로 했던 것은 그냥 민쌤의 말씀을 잘 듣고 민쌤이 주신 강의, 그리고 교재, 그리고 알려주신 이 공부 방법을 충실히 한 것이에요. 이것은 1, 2차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과정 중에서 어떤 마음을 먹는지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마음을 좀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림책 모임이나 독서 모임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꿈이 유아 교사이기도 하고 이에 대한 이제 취미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 그림책 모임을 2개, 그래서 총 정기적으로는 한 달에 2번,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독서 모임은 간간히 가끔씩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유아 교사로서 내가 왜 이런 꿈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 관리도 됐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주에서 4번에서 5번 운동함으로써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체력 관리도 함께 되어서 꼭 추천드려요. 운동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험 생활하면서 주변인들과 뭐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변 지인들과 연락하고 모임 가지는 것을 많이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통으로 5% 가져가기보다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무조건 충실히 공부하고 그 이후에 저녁 약속에 참여하거나 뭐 밤에 잠깐 만나는 등의 주변인들 간의 소통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기라고 칸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공부하는 범위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초수 때 시험에 나왔거나 기출된 내용이거나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해서 버리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시간도 없어서. 그래서 '이건 그만해야겠다. 이건 버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니까 '내가 공부한 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공부 안 한 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으로 쓸데없는 불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불편하고 찝찝할 것 같으면 다 외워 버리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미리 좀 불안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민쌤이 알려주신 부분이나 이 강의에 있는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네 거의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구글 스터디가 그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공부 범위가 궁금하시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때 이 경중을 따지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그건 민쌤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내가 그날 가서 아니면 시험을 보고 와서 찝찝할 것 같으면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모든 것을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종 합격을 해서 이 자리에 섰지만 그래도 저는 이유와 이 고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초수가 끝난 이후에는 나 되게 많이 아는 것 같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또 재수를 하면서 또 그런 마음이 아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가 다르게 생각이 달라지고 이 임용고시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응원하지만 저도 이렇게 큰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인이 이런 말을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수험 생활이 끝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나도 모두가 나니까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을 해 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수험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을 꼭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도 이 한 해 동안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